현재 독일은 사실상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10대, 20대 등 젊은 세대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새로운 사회 갈등이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상 부분적 징병제와 유사한 새로운 병역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13일 수개월간 이어진 정치권 논의 끝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 제도는 내년부터 만 18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군복무 의사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중 남성은 반드시 설문에 참여해야 하고 2027년 7월부터는 모든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독일 정부는 우선 자발적 지원을 통해 병력을 늘리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만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의무 복무 전환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말이 준징병제지 언젠가는 의무 복무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독일군 병력은 약 18만 2천 명이며 이를 단기적으로 2만 명 더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25만에서 26만 명 수준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복무 기간은 약 6개월로 설정했고 월 지급액은 약 445만 원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복무를 연장하는 인원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각종 지원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집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결국 독일이 병력 확보를 위해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젊은 세대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게요. 2011년부터 징병제를 중단했는데 갑자기 징병제를 부활하겠다고 하니 난리가 날 법도 합니다. 당장 10대, 20대 청년층의 반발이 거센데요. 독일의 젊은 세대는 학교 파업연대를 구성해서요. 병역 의무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 파업연대는 기율과 복종, 살상을 배우려고 인생의 반년을 막사에 갇혀 보내고 싶지 않다며 전국 학생 수업 거부 투쟁까지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 단체는 또 베를린과 함부르크, 미넨 등 독일의 주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90여 개 지역의 파업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거리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무단 결석 처리를 경고했지만 그런데도 이 단체들은 시위를 강행했죠. 또 독일 좌익 정당이기도 한 디 링케 지지층의 80%가 의무징병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젊은층 대다수도 시위에서도 보여주듯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젊은층 대다수도 국가방위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다는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이요. 독일의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이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독일 기본법에는 18세 이상 남성 병역의 의무에 대한 신념과 양심에 따른 거부 권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까지 전국에서 3033건의 병역 거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201건이었던 병역 거부 신청은 4년 만에 3034건으로 늘어났죠. 2022년에 951건, 2023년에 1079건을 기록하였고 2024년에는 22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독일이 본격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병역 거부 신청도 늘어난 것입니다. 독일에서 이번 병역 제도가 발표되자 가장 거센 논란으로 떠오른 쟁점은 왜 여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을 발송하지만 실제 징집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독일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안보 위기를 이유로 병력을 늘리려 한다면서 왜 그 부담은 한쪽 성별만 떠안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미 여성의 자발적 군 복무가 허용된 지 오래고 현재 여군 비율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체 병력 18만 명 중 약 2만 5천 명이 여군이고 이는 나토 국가들 가운데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독일군 내부에서도 여성 장교와 기술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성별 구분 없이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도에도 여성 징집이 제외된 점은 더욱 큰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전쟁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 왜 실제 위험 부담은 남자에게만 집중되느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미 성평등과 병역 의무를 연계한 거센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단체와 다수의 여성층은 여성징병제 도입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강제 징집이 시행되면 독일 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 노동력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여성까지 징집하면 저출산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독일 내에서도 젠더 갈등의 시발점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것과 군사적 의무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성은 역차별을 주장하고 여성은 강제 징집을 거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 문제는 성별 대립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현대전이 전방 전투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조 업무와 기술 직군으로 구성되는 만큼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선택권과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럽의 안보 상황이 악화한 시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앞으로 독일이 병역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성평등 원칙을 국방 의무와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렇게 젊은 세대가 강하게 반발하고는 있지만요. 일반 시민들은 징병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틀간 슈테르니 의뢰에 여론조사 기관 포르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54%가 의무 군복
군복무제에 찬성했습니다. 기민당, 기사당 연합 지지자들의 74%는 병역 의무 제도입을 지지했죠. 특히나 60세 이상은 61%가 지지하였고요. 제도를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18세에서 29세의 나이의 경우에는 반대가 63%였습니다. 독일의 젊은 세대가 이번 병역 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이유는 표면적인 징병 반대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먼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의 10대와 20대는 태어나서 실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 세대이고 전쟁을 교과서나 뉴스 속 역사적 사건으로만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유럽 전역에서 재무장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들은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전쟁이 정말로 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죠. 이 불안은 단순히 군대에 가기 싫다는 감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독일의 청년층에게 징병제는 곧 전쟁 동원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일종의 두려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이 크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젊은 층은 자신들의 운명을 왜 중장년층이 결정하냐며 욕을 하고 있기도 하죠. 사실 독일군이 병력을 급하게 늘리려는 이유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전력 공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독일은 국방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서 예산을 줄였고 그 결과 장비 노후화와 병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독일군의 보병 전력을 상징하는 마르더 장갑차는 평균 연식이 거의 5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탄약 비축량이 나토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독일군은 전쟁이 터지면 며칠도 못 버틴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 유럽 전체가 급하게 재무장에 나섰는데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독일이 오히려 준비가 가장 부족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면서 비판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독일 정부로서는 병력 확충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비를 신형으로 바꾸고 전력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병력 규모를 빠르게 확보해야 유럽 방위의 중심 역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병력 확보가 독일에서 지금 절박하게 다가온 이유는 결국 지난 세월 동안 방치된 전력 공백을 한 번에 메워야 하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또 러시아의 위협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 속이고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점차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2027년까지 나토의 재래식 방위 역량 대부분을 유럽에 직접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미 전쟁부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유럽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미 전쟁부는 2027년까지 유럽이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미국은 나토의 군사계획, 병력 조정 등 일부 방위 조율책에서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사실상 미국이 유럽의 방위는 이제 유럽이 맡으라고 통보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유럽이 지금 재무장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게임이 아니라서 재무장을 완전히 끝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 측은 2027년까지 재래식 방위를 온전히 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독일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결국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병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분명 징병제를 도입하면 젊은 층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발이 있다고 한들 독일이 징병제를 포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독일의 징병제와 젊은 세대의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